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타주차 DTR 발표를 맡은 송승원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돼 있고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객체 탐지의 목표는 이제 바운딩 박스와 그 카테고리의 집합을 예측하는 것이 그 객체 탐지의 목표인데요.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 이제 객체 탐지 모델들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NMS 같이 이제 사전 정보가 들어가는 후처리 방식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은 이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탐지 모델인 DETR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와 이분 매칭이라는 두 가지가 이제 메인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해당 모델을 이 데이터셋이 이제 페스터 RCNN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큰 객체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반대로 작은 객체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먼저 이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있던 탐지 모델들은 이제 후처리가 필요한 수동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NMS와 같이 이제 사전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논문에는 이제 예측과 실제값 간의 이제 최적의 일대일 대응을 찾도록 하는 헝가리안 이분 매칭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헝가리안 이분 매칭이 뭐냐면 예측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실제 값에 일대일로 매칭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코스트가 이제 매칭하는데 필요한 코스트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헝가리안 이분 매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서 이제 위에 그림처럼 그각 예측된 값과 그 실제 이제 부분에 대한 그 코스트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이제 매칭시켜 주는 게 헝가리안 이분 매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와 병렬 디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일단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이제 입력 시퀀스의 모든 요소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이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은 출력을 이제 토큰 단위로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추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태스크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그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은 병렬 디코딩을 사용해서 전역적인 계산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서 계산 효율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이 DTR이 기존 트랜스포머랑 차이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렬 디코딩을 사용한다.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그 타겟에 대한 임베딩이 들어간다면 DTR은 이제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클래스 n개에 대한 그 오브젝트 쿼리가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에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제 DTR은 그냥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유는 트랜스포머는 이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후속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드가 들어가는데 DTR은 그 입력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동시에 모든 객체의 위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네, 하고 마지막으로 이 객체 탐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객체 탐지는 그 초기 추측을 이제 기준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투 스테이지 딕텍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RCNN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시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계속 말했듯이 그 초기에 이제 정보가 필요한 NMS와 같은 후처리 방식이 필요하고
이제 입력 이미지에 대한 그 바운딩 박스 예측을 통해서 그 검출되는 집합을 직접 예측을 합니다. 해서 이제 그 디텍터들이 이분 매칭 로스를 사용은 하긴 하지만 이제 컨볼루션이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모델링이 돼서 해서 수작업인 NMS 후처리로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DTR은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이분 매칭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엔드 투엔드 집합 예측은 이진 매칭 로스를 사용하고 C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는 이제 리커런트 디텍터들은 이제 이 DETR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이들은 좀 작은 데이터셋에 좋은 성능을 보이고 베이스라인에는 성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DETR이 차이점이라 하면은 이제 병렬 구조의 디코딩을 사용한 트랜스포머를 활용했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먼저 이 로스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예측과 실제 바운딩 박스 간의 집합 예측 손실이나 객체 집합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DTR은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그 N개 예측 집합을 추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에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 이미지 내 클래스보다 크게 설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객체가 없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객체보다 크게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Y가 실제 그 집합이고 이제 Y에 해시 씌워진 게 저희가 이제 예측한 N개의 집합입니다. 해서 이제 아래 그 식을 보면은 이제 객체 없을 때 이제 그 식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 L 매치의 경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이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 매치의 이제 실제값과 매칭 값의 매칭 비용을 최소로 구하기 위해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음의 로그가 씌워진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그가 씌워진 게 뒤의 식에는 이제 만약에 C의 클래스가 노 오브젝트인 경우에 이제 그 식이 수행이 되지 않는 반면에 앞의 식은 그거와 상관없이 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가 씌워진 게 그 노 오브젝트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 가중치를 10분의 1로 감소하기 위해서 로그를 씌웠다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뒤에 항에 보면은 L 박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바운딩을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여기에 보이는 LIOU 이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IOU에서 이제 그 차이에 있는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그 두 박스가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거고 뒷부분은 그 좌표가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를 찾아내는 게 에런 손실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로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DETR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DETR은 이제 해당 논문에서 되게 간단한 코드로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이제 백본에서는 초기 이미지가 그 채널 수가 이제 색깔이어서 3이랑 H형, W형의 초기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기존의 CNN 백본을 통해서 낮은 해상도의 맵인 F가 출력이 됩니다. 이때 F가 여기서는 2048에 그 32씩 줄어든 낮은 해상도의 맵이 출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그 나온 맵을 토대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치게 되는데요. 인코더에서는 먼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좀 더 작은 차원인 D로 줄이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서 이제 D 차원의 새로운 피처 맵 Z0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이 D를 안으로 넣어서 1차원의 D 곱하기 HW의 피처 맵으로 만들어줍니다. 해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디코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디코더 역시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따르고 그 맨 처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마스크가 아닌 그냥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크기가 아까 들어간 D에 그 저희가 찾아야 되는 처음에 설정한 N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해서 이제 그 N개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를 하면서 그 최종 출력이 N개의 D차원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FFN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개의 선형층과 렐루로 구성이 된다며 그 이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클래스 확률과 박스에 대한 좌표값을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n개의 슬롯 중에서 이제 실제 객체가 없는 슬롯이 이제 노 오브젝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12만 개 정도의 훈련 이미지와 5천 개 정도의 검증 이미지의 코코 데이터 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옵티마이저와 그 각각의 학습률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요. 이제 백본은 이미지 넷으로 사전학습 레슨넷을 여기서는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이 실험을 거쳤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DETR이 그 좀 큰 객체에 대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작은 객체에 대해서는 그 페스터 RCNN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좀 이 논문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인코더의 레이어 수를 변경을 했을 때의 그 수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인코더의 레이어 수가 없을 때 이제 그 AP 값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레이어가 증가할수록 이제 큰 객체일 때 그 수치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인코더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은 아래에 보면 인코더 레이어의 어텐션 맵을 시각화를 진행한 사진인데요. 그 각각의 이제 인스턴스를 이미 분리를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디코더가 객체 추출하고 지역화하는 거를 단순화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디코더 수를 이제 또 변경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 사전 정보를 주어주는 NMS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저 점선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NMS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이걸 사용했을 때 레이어가 증가하면 오히려 성능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디코더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개 이상의 연속적인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중복 예측을 억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진의 코끼리나 얼룩말의 끝단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포지셔널 인코딩 오타가 났네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가 B값이 감소를 했고 또한 그 아까 계산식에서 에런 로스와 GIOU 로스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사용한다 했는데 각 부분을 뺐을 때 GIOU 로스를 뺐을 때가 성능이 더 심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게 좀 더 바운딩 박스 로스 계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 해당 데이터셋에서 조금 이제 숫자가 많이 없는 기린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내용인데요. 이제 학습 데이터 내 기린 이미지가 13마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킨 후에 가상으로 생성한 24개의 기린 이미지를 이제 모두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 클래스에 이제 특화되게끔 학습되지 않고 고루고루 학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모든 이미지 박스 예측을 시각화한 자료도 오른쪽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고 마지막으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진행한 건데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물체가 이제 각 인스턴스별로 마스크를 예측하는데 배경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해서 이제 이 페스터 RCNN을 마스크 RCNN처럼 확장한 것처럼 이제 DTR 역시 디코더 출력 위에 마스크 헤드를 추가를 해서 이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소타인 업스넷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이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DETR은 이제 트랜스포머와 직접적인 집합 예측을 위한 이분 매칭 손실에 기반을 했으며 패스트 RCNN과 유사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합니다. 하고 이제 DETR은 구현이 간단하고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제 셀프 어텐션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작은 객체에서의 성능은 좋진 않지만 큰 객체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